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맞아요? 아니 돌아가시진 않았어요. 그쵸. 제가 찾았어요. 한 몇 년 전에. 근데 대주님이 찾고 싶어 하셨어요? 아니요. 근데 왜 찾았어요? 제가 저희 신랑이 송이키예요. 혼자예요, 독자. 근데 제가 아들 둘만 낳는데 저 아들들한테 할머니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찾았는데 정말 싫어했거든요. 네, 근데 제가 그래도 후회하지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보자. 뭐 이제 연락하고 지내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인데 낳아주셨고 오빠가 온 길이잖아요, 엄마는. 제가 출산하면서 느낀 게 있어서 후회하지 말고 한 번은 보자.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. 엄마는 본인은 참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건 맞는데 이 대주님은 지금도 별로 그게 고깝진 않네요. 그렇게 막뭐 이렇게 연락하고 뭐 이러지 않고 그냥 고모들을 엄마처럼 여기면서. 그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. 양력 생일은 언제예요? 8월 21일로 이제 큰 고모님 키워주신 고모님이 8월 21일로 말씀해 주셔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. 성씨는요? 박. 어디 박씨인지는 혹시 아세요? 반남박씨예요. 밀양박씨 아니고 반남박씨. 여기 어머니 제가 하셨어요? 네. 그 저희 신랑 어머니요? 네네네. 근데 그리고 혹시 자손 또 보셨어요? 아니요. 그분하고는 안 보셨어요. 그러면은 이 시어머니 그러니까 친어머니 네. 그 아버지가 두 분 다 초혼이셨던 건 맞아요? 아니지 않아요? 왜요? 그쵸? 그러니까 어머니가 처음에 결혼을 하셔서 아들 둘을 낳고 그쵸? 그리고 사별인지 뭔지는 전해 듣지 못했어요. 사별인지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이 박씨 대주님을 낳으신 거죠. 왜냐면 제가 자손을 낳았냐고 물어본 게 네. 이분한테 다른 형제가 비치거든요. 그쵸? 그래서 더 싫어요, 이분이 대주님이. 그래서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하셨지만 네네네. 대주님은 싫은 거예요. 얽히는 것도 싫고 엮이는 것도 싫어요. 그래서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지. 왜 뭐하러? 그런 자꾸 말을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지. 너랑 나랑만 잘 살면 되지.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해. 왜 평생을 나를 거들떠도 안 봤던 사람인데. 이 마음이 너무 커요. 이 대주님은. 그리고 바꿀 수만 있다면 성이고 뭐고 다 바꾸고 싶어요. 대주님 마음이 그래요. 그래서 좀 이 대주님을 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들었냐면은 좀 내 울타리가 좀 탄탄했으면 좋겠고 그냥 내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내 가족 이 울타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. 대주님한테. 그런 게 있었어. 그래서 근데 본인은 좀 자유로운 스타일이거든요. 본인은 그쵸. 이거는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. 그쵸. 나는 좀 자유롭고 싶고 그냥 좀 편하게 또 좀 즐기고도 싶고 그냥 이렇게 좀 재밌게도 살고 싶고 이런데 대주님은 일단은 내 울타리 우선이에요. 그래서 좀 본인한테 집착하지 않아요? 저는 제가 일단 다행인 건 술을 안 먹어서 제가 만약에 술을 좋아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.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쵸. 들어요. 그쵸. 근데 그게 나쁘다 이게 아니라 좀 이 대주님을 볼 때 이 사주가 안 맞는 것 같아요. 좀 생일 아니에요? 아니신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뭐 사주를 뭐 잘 풀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보셨을 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크게. 뭐 어차피 이 사람의 인생을 놓고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.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박씨 대주님을 볼 적에 좀 많이 외롭고 좀 많이 어둡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나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좀 내 울타리 안에서의 행복을 계속 추구를 해요. 그냥 내 가정에, 내 식구에, 내 사람에, 내 자식에 그냥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게 치고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본인은 조금 힘들고 좀 버겁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애들을 혼내더라도
아닌 거는 바로 잡아야 되니까 엄마는 혼내야 되거든. 네. 근데 아빠는 안 돼요. 네. 아빠는 안 돼요. 혹시라도 내 아들이, 내 자식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. 이게 너무 강해요. 그러니까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봤었을 때는 좀 짠해요. 좀 볼 때는. 그냥 조금 놔줘도 되는데, 그리고 애들이 만약에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세상이 무너져버려요. 그러니까 엄마는 보고 있으면은 너무 극성이야.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.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 대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. 혼자 자랐고 부모 밑에도 못 자라서 아마 더 그렇게 그 마음이 너무 커요. 그런 거.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뭐가 있냐면은, 사실 궁합이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아주 잘 맞는 궁합은 아니시거든요, 두 분이. 왜냐면은 이렇게 막 우리는 너무 좋아, 정말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, 이건 당연한 건데 내가 좋은 사람이랑 사니까. 그렇지만 엄마가 한 번씩 답답할 수는 있어요, 본인이. 맞아요. 본인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. 근데 이 대주님은 그 답답함을 이해를 못해요.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답답한지를 몰라요. 근데 본인은 너무 답답하고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해결을 해나가고 싶은데 안 돼요. 그래서 두 분이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은, 두 분의 시간을 보내는 게 어른들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이 대주님은 내 식구면은 다 같이 항상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머릿속에 있어요. 마음속에도 있고. 그래서 많은 추억을 해주고도 싶고, 많은 기억을 자식들한테 좀 남겨주고 싶고,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기준님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. 어쩔 때는. 안 그러셨어요? 저는 일단 애들하고도 뭐 그렇고 저랑도 이제 연애가 길고 뭐 이렇게 해서 만난 건 아니니까 이제 큰애 들어서면서 이렇게 나이도 둘 다 너무 꽉 차 있었고 뭘 또 꽉 차요 또.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데. 너무 늦게 결혼해가지고 신랑도 이제 애는 큰애는 어린데 50이 다 넘었고 그래서 저는 근데 막 어릴 때야 신랑도 저도 뭐 막 뜨거운 사랑 해봤겠지만 뭐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사실은.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드라지는 게 없어요. 그냥 한결같이 그냥 항상. 근데 신랑 쪽에서 이해하는 게 좀 있고 제 쪽에서 또 좀 이해하는 게 그쵸. 어릴 때 만났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고. 그렇죠. 어릴 때였었으면 결혼을 못 했겠죠, 본인이. 근데 둘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정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지키려고 네. 그냥 그거 이쁘게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도 그게 혼자 살았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막 쳐내지 않고 지키려는 게 예뻐서 그냥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살긴 하는데, 저 만나기 전에는 참 잘 나갔었대요. 이분이? 아주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이는 아니고 그냥 혼자 사는데 부족함 없이. 남한테 싫은 소리 할 일 없이. 부모님한테 키워지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혼자 먹고 혼자 뭐 적당히 남들 하는 거 다 할 정도로 이제 지냈는데, 결혼하면서 이제 그 직업도 직업이고 요즘 이건 딱 맞지 않아가지고 그쵸. 딱 그 아다리가 맞지 않아갖고 많이 힘들어져서. 근데 대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? 그거예요. 연출 감독. 이제 뭐 예전에는 유명한 가수들 뮤직비디오도 찍었었고, 그리고 뭐 중국에서 드라마도 했었고, 그리고 또 뭐 시네키즈라는 케이블 방송에서 나가서 봤어요. 1편 조연출이긴 했지만 이제 연출 감독된 건 얼마 안 됐고 저 만나면서부터 프리 선언해서 뛴 거니까 그 전엔 다 조연출이긴 하지만 그 전에는 어쨌든 손댄 게 많아요. 다 잘 된 것도 있고. 그래서 뭐 괜찮았는데 요즘 세상이 다 1인 미디어 그쵸. 세상이고 너도 나도 영상 제작 다 할 줄 알고, 그리고 유튜브에 다 공개되다 보니까 못 만지는 사람이 없고
찍는 거든 제작이든 편집이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. 근데 이 대주님 능력 없지 않아요? 제가 봐도 능력 없지 않아요. 다만 조금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어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기가 이래서 이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그냥 내 운세가 조금 안 좋을 뿐인 거예요.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분은 능력을 인정을 또 받아요.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. 어디 가서 막 무시당하고 그렇게 대우 못 받고 이렇게도 지금 비춰지진 않아요. 네. 인정도 받고 능력도 인정을 받고 사람하고의 대인관계도 나쁘게 지금 비춰지는 것은 없어요. 그리고 사람이 어디 가서 좀 모나게 행동을 하거나 어둡게 행동을 하거나 하진 않아요. 그냥 다만 내 지금 내가 뭐 커왔던 내 환경이라든지 그냥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내 상처일 뿐인 거지 그걸 굳이 어디 가서 이렇게 드러나게끔 움직이거나 뭐 얘기를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이 사람 어때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호평이에요. 좋은 사람이라고 괜찮다고 그 다음에 일도 잘한다고 다만 내가 지금 이 운세가 조금 안 좋을 뿐인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은 또 괜찮아요. 네. 뭐 여기서 뭐 무너질 거야 이 사람 자꾸만 하락세야 이렇게 지금 비춰지진 않아요. 정말 오늘 너무 다행인 게 힘든 고비들은 다 있지만 그게 발목을 잡을 만큼 치고 들지는 않아요. 괜찮아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적인 부분이 조금 풀리면은 이분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뭐 어딘가랑 뭐 계약을 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분을 볼 때 어디랑 뭐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든 아니면 무슨 소속이 되어 있는 곳이랑 같이 계약을 하든 꼭 이렇게 내가 다이렉트로 하지 않아도 건너서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. 이분이 움직인다라고 하시면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시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좀 미뤄진 게 좀 보여요. 이분이 일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계약을 하든 뭐 내가 뭐 일을 해서 받아서 일을 하든 아니면은 뭐 내가 뭐 맡아서 하든 내가 뭐 다른 팀을 같이 움직여서 뭔가를 하시든 이렇게 지금 활동 범위를 넓힐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다 보류가 된 상황? 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. 그치만 시기가 지금 이렇기 때문인 거지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거랑은 관계가 없어요. 그리고 이분 지금 그래서 일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? 일을 만들고 있죠 이제. 계속 일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계속 일을 이제 아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리고 많이 닥달을 하고 아기들이 어리다 보니까 수입이 계속 몇 개월 동안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일을 만들죠. 집에서 계속 일이 될 수 있는 일을 계속 영업.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에요. 네, 성격상 네, 네. 그냥 가만히 그냥 이때쯤 놀지 뭐 이러실 분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성향도 굉장히 바지런해요. 제가 봐도 만들어 놓은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멋있고 맞아요. 괜찮은데 잘해요.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지금 시기가 그쵸, 그럴 수 있죠. 근데 이게 이분 운세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도 같이 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장은 조금 힘들어요.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도 조금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43때부터 조금 아마 버거웠을 거예요. 이분을 봤었을 때. 그쵸? 왜냐면 초반까지는 그래도 잘 이렇게 가셨거든요. 근데 43 딱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좀 맞아요. 힘들었을 거예요. 그게 조금 길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나한테 좋은 운세가 이만큼이 들어오면은 안 좋은 운세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.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운세를 받아서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아예 좀 힘들다 아니다 싶으면은 이런 쪽으로 일을 하되 다른 경로로 한번 바꿔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분은 지금 하시는 일을 꾸준히 갖고 가셔도 전혀 무방해요. 왜냐면 능력이 없고 본인이 더 이상의 이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이러면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할 수가 없는데 본인이 열정도 있어요. 그리고 너무 이쪽 일이 좋아요. 재미도 있어요. 너무 너무 그러니까 즐거워요. 일을 하면 힘든데 재밌어요.
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고생한 만큼의 돈이 안 될 때도 있어요. 맞아요. 그때는 속상해요, 당연히. 그치만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 이분은 혼자서 또 뿌듯해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즐기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극복해서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. 그치만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한 가지를 드리자면은 조금 더 힘이 들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가 저 딱 만나기 한 3, 4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. 그 시아버지가. 이제 근데 그 제가 전에 듣기를 제가 이제 큰아이 낳고 한 돌쯤 지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43쯤부터 막 사방이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저는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영상들을 찾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갖고 산 건 없는데 저도 그래도 저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안 보고 뭐 이러진 않았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안에 그 조상들한테 맞아요.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오빠 아버님 어떻게 했어? 그랬더니 아버님도 막 오빠를 그 누나한테 맡겨놓고 막 이렇게 그쵸? 하셨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거기서 돌아가신 그 가정에서 아버지를 잘 안 모셨어요.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러지? 이렇게 그냥 그 여러 명 뿌리는 데다가 그렇게 했대요. 그래서 혹시 만약에 노여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들 신랑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 아들이 둘인데 한 분이 뉴욕에 계세요.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제사를 지낼까요? 그렇게 여쭤봤거든요. 그랬더니 그 작은 어머니가 타국 생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시어머니 아버지 원래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두 분하고 저희 아버님 거 제사처럼 미국에서 거창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다고 마음은 고마운데 내가 이제 못하겠으면 내가 너한테 얘기할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아들 둘 키우면서 오빠 일이 조금 안 될 때는 저희 집은 다 이렇게 선산이고 맞아요. 다 여긴 탈이 없어요. 네, 다 제대로 해놨고 한 번씩 가서 돌보고 막 이러거든요. 근데 오빠 내가 북한에서 내려서 연고지가 없고 막 이래서 아버지도 그렇게 뿌려졌고 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계속 애들 그래서 제가 어머님도 찾아본 거고 아버지도 제대로 모셔야 되나 싶은 아니면은 근데 시아버지는 이 아버지도 밖으로 참 많이 돌기는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가를 하거나 이러신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원래. 마음을 못 붙이고 헐어분하고 이렇게 계속 돌 수밖에는 없어요. 그럴 수밖에는 없는 분인데 아까 비쳤었을 때 연세가 많이 든 거는 아닌데 꼭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. 아, 그래서 마지막에 좀 어떻게 안 좋아하셨는지 그 모습은 그다지 좋게 지금 비춰지지는 않았었어요. 근데 뭐든지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맞아요. 조상, 그러니까 뭐 천복은 하늘이 내리고 중복은 조상이 내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. 그래서 대우에서 나쁠 것은 없지만 저는 항상 저도 무당이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내 마음이 우러나야 돼요. 오빠가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게 내 마음이 일단 우러나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몰래 근데 그것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. 저희 집에서도 남편은 모르고 이제 기주님이 이제 정성을 들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대주님이 마음을 그렇게 먹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.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한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. 그 둘째 고모가 하와이에서 막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대주셨고요. 여기 군산의 큰 고모님은 키워주셨어요. 그 어려운 삶에 자기 자식들 넷이나 있는데도 몇 달 벌어놨으니까. 그래서 돈은 뉴욕하고 하와이에서 돈을 대주시고 이제
되게 힘들게 그 그쵸. 타국에서 자리 그쵸. 잡으면서 돈을 보내줘서 등록금을 그렇게 해결하고 키워주시는 건 콩고모가 키워주시고 그러니까 이분들만 챙기면 된다. 맞아요.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.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받기만을 원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.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항상 저는 말씀을 드려요.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을 생각을 하고 그냥 좋게 생각을 하고 해주실 수 있으면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뭐든지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아까도 시어머니를 찾았다라고 했었을 때 본인은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움직였지만 대주님은 만나고 뭐 연락을 하고 뭐 통화를 하고 이때까지도 정말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. 지금이라도 하지 말자. 지금이라도 그만하자. 이렇게밖에는 안 돼요. 왜냐면 상처가 정말 너무 커요. 이분은.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은 잊지를 못해요. 그 당시의 그 기분과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에 내가 어땠는지를 잊지를 못한다고. 이분한테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식한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거고 본인이 놀고 싶어도 놀지를 않아요. 놀고는 싶어요. 이분도 어디 나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싶고 당연히 그러고 싶은데 하질 않아요. 왜? 내가 이러면은 내 와이프한테 상처를 주는 거고 내 자식들한테 나는 못난 아빠가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커요.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다 참고 그냥 가는 거예요. 이분은. 근데 그냥 본인은 그냥 놀고 싶으면 좀 놀아도 되고 나가고 싶으면 좀 나가도 괜찮고 보내달라고. 안 보내는 게 아니거든. 남들이 보면 오해해요. 내가 안 보내는 줄 알고. 근데 아니거든. 본인이 안 하시는 거예요. 갔다 오라고.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서 술을 한 잔 마신다 그래서 바가지 긁지 않아요. 본인은 괜찮아요.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. 이분한테는.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해서 나쁠 거는 없어요. 진짜 해서 나쁠 거는 없지만 마음이 정말 닿을 것 같아요. 본인의 마음이. 왜냐면은 본인은 우리 집은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해서 안 좋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는데 좋았으면 좋았지 나쁠 게 없었거든. 그래서 신랑도 그걸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도 알아요. 근데 그 마음은 분명히 닿아요. 그래서 하면은 좋죠. 당연히. 잘 이렇게 가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 좋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나랑 사는 사람은 대주님이니까 그 대주님 마음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상관은 없어요. 누가 해도 관계는 없어요. 괜찮아요. 오히려 저희도 지금 시댁을 위해서 그 며느리 되시는 그분이 이제 하시거든요. 그러면은 분명히 좋아요. 좋은 건 맞아요. 그치만 사람이 일단은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산 사람은 살아서 좋은 쪽으로 또 가야 되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넋을 풀어주고 한도 풀어주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뭐든지 다 내 마음도 다 맞아야 돼요. 그래서 그거는 두 분이서 뜻을 맞춰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치만 대주님도 이제는 아주 나쁘게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이제 조금 좀 사그러드신 건 있어요. 다만 내 울타리는 건들지 않는 조건 하에 내 가정은 건들지 않는 조건 하에 이게 항상 깔려 있어요. 그래서 좀 상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쓰럽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이렇게 좀 잘 맞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. 그러면 정말 더 좋아지실 것 같고 대주님이 조금 힘들게 가시는 길이 아직 좀 더 남아는 있어요. 아마 조금 더 힘은 드실 수도 있어요. 내가 갖고 있는 결과물을 진짜 뭐 내가 고생한 거는 생각을 안 해줘도 되지만 결과를 보고서 답을 줘라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답을 좀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. 지금 좀 많이 막혀있는 건 사실이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견디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죠. 근데 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대주님한테 그래요. 이제 부모가 다른 형제가 있었던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아버지도 혹시 다른 데서 낳으신 자식이 있어요? 제가 알기로는 오빠가 알기로도 제가 알기로도 없는데 그쵸? 그
맨 마지막에 잠깐 이제 그래도 잠깐 한 몇 년은 그래도 한 6, 7년은 사셨다고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산 가정에 형제가 셋이 있었어요. 이제 아버님이 난 건 아니고 분명히 오빠가 살아 계셨을 때 봤을 때는 아버지 하면서 너무 잘했대요. 그래서 그렇구나. 너무너무 아버지 막 이러면서. 엄마를 봤었을 때는 분명하게 보였거든요. 근데 아버지한테는 별로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버지한테 이 대주님이 있다는 것도 신기해요. 왜냐면 자손이 안 보였거든요. 이분한테. 거의 들어보질 않고요. 나실 때도 어머님 만나서 얘기 듣는데 혼자 준비 다 하셔서 혼자 나. 이 아버지한테는 자식이 일단은 안 보였어요. 그래서 너무 귀한 손이에요. 저희 신랑이.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. 집안이 지금 전체 집안에 저 뉴욕에 그 작은 아버님이 딸 둘 낳았으니까 없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도 자손이 없는 데서 자손을 봤는데,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지금 본인도.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제가 봤었을 땐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행운을 주신 게 제가 봤었을 땐 박씨 집안이 아니라 서씨 집안에서 해주신 것 같아요.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.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. 서씨 집안은 그래도 많이 받아 드셨어요. 저희는 지금 다 챙겨요. 네, 정말. 그리고 엄마가 본인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공도 드렸어요. 공도 많이 드린 집안이에요. 이 서씨 집안은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아버지를 저렇게 둬도 되나 싶어요. 저는. 그쵸. 본인은 왜냐면 보고 자란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겪어본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오빠한테 지금 형편에 맞게끔 등 하나라도 달고 그럼요. 또 조금 벌면은 또 조금 더 할 수 있는 더 하고 해서 아버지를 좀 편안하게 해주면 오빠에 대한 노염이 풀지 않을 이런 마음을 그래서 그쵸. 근데 노여움은 대주님이 풀어야지 아버지가 풀 거는 아니죠. 그럼요. 근데 본인도 아세요. 내가 해준 게 없다라는 걸.